언니 여기서 뭐 해요? 설거지라도 하시나 봐요. 불쌍하게. 2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연회장 한복판. 주방 한 구석에서 시어머니 강정자 씨의 칠순잔치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저. 그리고 제 자리를 차지하고 가족석에 앉아 시부모님과 웃고 있는 불륜녀. 오세린의 말이 귀가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설거지하는 이 며느리가 누구인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단 한 통의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것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삶의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어머니 강정자 씨의 칠순 잔칫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어머니 치마저고리에 주름을 다시 한번 펴고 시아버지 양복의 먼지를 털어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다리미판에 닿을 때마다 결혼 5년차 며느리로서의 제 위치가 새삼 실감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오늘을 위해 준비한 연보라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색이었죠. 화장도 옅게,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며느리답게 시어머니를 빛나게 해드려야 하니까요. 오늘만 잘 넘기자. 그냥 오늘 하루만. 스스로에게 되뇌며 가슴 한편에 쌓인 서운함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이미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들, 시아버지 회사 관계자들, 동네 지인들까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1명, 2명, 10명. 허리가 아파왔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며느리의 몫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정문이 열리고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오세린. 제 남편 박도연의 회사 후배이자 그의 상간녀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 여자가 여기에? 세린은 제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마치 이곳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어깨를 펴고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시어머니를 위한 선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세린의 목소리는 연회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향수 냄새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 향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세린을 보자마자 화사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아이고, 세린아. 왔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어머니, 이거 작은 정성이에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착한 것 좀 봐라. 우리 세린은 정말 마음씨도 곱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시어머니의 칠순을 망치는 건 저니까요. 정말이지, 이게 뭐란 말입니까? 며느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남의 여자는 손님처럼 와서 칭찬을 받다니. 본 행사가 시작되고 시아버지 박태식 씨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집사람 칠순을 축하해 주러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아버지의 시선이 객석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세린에게 멈췄습니다. 특히 오늘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사람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세린 양, 일어나 보세요. 무슨 소리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사람. 저는 이미 5년째 이 집 며느리인데 대체 무슨? 세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박 사장님 아드님이 재혼하시나 봐. 그러게, 원래 며느리는 어떻게 된 거래? 글쎄, 잘 모르겠네. 근데 새 며느리가 정말 예쁘긴 하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존재는 완전히 지워진 채 세린이
이 집의 새 며느리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200명의 하객 앞에서요. 저는 객석 맨 뒷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석도 아니고 친척석도 아닌 그냥 보조 인력이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남편 도연은 세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고요. 이게 대체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메인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도현, 그리고 세린. 네 사람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자리에 세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채야.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어머니. 주방 가서 설거지 좀 도와줘. 인력이 부족하대. 설거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칠순 잔치에서 하객들 앞에서 설거지를 하라고요? 어머니, 그건 왜 못하겠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잔치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싫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아야 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린아, 넌 편하게 앉아서 식사해. 우리 예쁜 세린이가 손 다치면 안 되지. 주방에는 이미 200인분의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찬물이 담긴 커다란 싱크대 앞에서 저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뭔가요? 재벌가 막내딸인 제가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그릇을 씻으면서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 영업팀장이었던 그는 제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께 제 결혼을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은채야, 신분을 숨기고 결혼하겠다고? 그건 너무 위험해. 내가 서진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달라질 거야.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빠, 저는 은채로 사랑받고 싶어요. 서진그룹 회장의 딸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요. 제 자체로 사랑받고 싶다고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좋아. 대신 아빠가 뒤에서 조용히 도와줄게. 내 남편 회사가 잘 되도록,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내가 지켜볼게. 하지만 내가 힘들어하면 언제든 말해. 그때는 아빠가 나설 거야. 그렇게 저는 평범한 회사원 서은채로 박도연과 결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그저 부모 없이 자랑고아원 출신 며느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함부로 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아 출신이라 그런지 예의도 없고 친정도 없으니 시집에서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데려온 건데 감사할 줄도 모르네. 5년 동안 들어온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왔습니다.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그때 주방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세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모습을 보며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고 볼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해요? 설거지라도 하시나 봐요. 에휴, 불쌍하게. 세린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샴페인 향기와 함께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원래 며느리였던 사람이 이제는 설거지나 하고 있네요. 근데 있잖아요, 언니. 세린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도연 오빠는 이제 제 거예요. 그리고 이 집도, 어머님, 아버님도 다 제 편이에요. 언니는 이제 끝이에요. 알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릇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빠가 그러던데요. 언니랑은 이미 1년 전부터 마음이 떠났대요. 근데 언니가 이혼해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었대요.
불쌍한 우리 오빠. 세리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 아세요. 오빠랑 제가 사귀는 거. 오히려 저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하세요. 언니보다 제가 훨씬 낫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리고 언니. 다음 주에 이혼 조정 신청할 거래요. 오빠가 변호사도 다 알아봤대요. 언니 재산 분할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언니 갖고 온 재산도 없잖아요. 세리는 마지막으로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거지 열심히 하세요, 언니. 이게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 테니까. 주방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찬물에 손을 담근 채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 5년 동안 꾹 참아왔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시댁의 무시와 구박도 참았습니다. 남편의 냉대도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입니다. 내 자리에 불륜녀를 앉히고 200명의 하객 앞에서 나를 설거지나 시키는 시댁. 그리고 1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도 태연하게 웃고 있는 남편. 저는 젖은 손을 닦고 주방 한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아빠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야, 무슨 일이니?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이제 끝내고 싶어요. 무슨 일 있었어? 시댁에서. 오늘 시어머니 칠순 잔치에 도연 불륜녀를 데려왔어요. 제 자리에 그 여자를 앉히고 저한테는 설거지를 시켰어요. 200명이 보는 앞에서요.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채야, 이혼하고 싶으면 해. 그리고 내가 시댁을 무너뜨리고 싶으면 아빠가 처리해 줄게.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할 거야. 고마워요, 아빠. 우리 딸이 당한 만큼 그들도 대가를 치러야지. 아빠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넌 이제 그 집에서 나와. 전화를 끊고 주방을 나섰을 때 연회장은 여전히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린의 손을 꼭 잡고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하객들에게 세린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다니셨습니다. 마치 진짜 며느리라도 되는 양. 저는 연회장 구석에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곧 끝이에요. 월요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지탱하게 해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칠순을 축하해 주러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세린에게 향했습니다. 특히 우리 세린이가 이렇게 정성스러운 선물까지 준비해 와서 어머니가 정말 기뻐요. 우리 세린 같은 며느리를 두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했는데,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곧 우리 가족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예뻐해 주세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제 존재가 완전히 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고아 출신 며느리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구나.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시아버지가 운전하시고 조수석에는 시어머니가, 뒷좌석에는 도현과 제가 탔습니다. 세리는 자기 차로 따로 가겠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푹 쉬세요. 그래, 우리 세린. 너도 조심히 들어가고. 차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한테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세린이 어때 보였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물으셨습니다. 아주 괜찮더군. 똑 부러지고 예의도 바르고. 우리 도연한테는 저런 며느리가 맞아. 그러게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제가 들으라는 듯 또렷했습니다. 고아 출신에 배운 것도 없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애를 데려와서 우리 아들이 5년 동안 고생만 했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는군요. 제 남편은 저를 지켜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을 처음 만난 건 친구의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당시 저는 서진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서은채예요. 그는 성실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맑았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남자. 저는 그런 그가 좋았습니다. 제 재산이나 집안을 보지 않고 오직 저만 보는 사람. 은채 씨는 참 편안한 사람이네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저도요, 도연 씨. 우리는 6개월 동안 연애했고 도연이 청혼했습니다. 은채야, 나랑 결혼해 줄래?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평생 너만 사랑할게.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저를, 서은채 그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은채야, 신분을 숨기고 결혼하는 건 위험해. 나중에 내 정체를 알면 사람들이 달라질 거야. 특히 시댁 식구들은. 아빠, 전 도연을 믿어요. 그리고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서진그룹 회장 딸이 아니라 그냥 서은채로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하지만 아빠가 뒤에서 도와줄게. 내 남편 회사가 잘 되도록,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대신 힘들면 언제든 말해. 결혼식 날, 저는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했습니다. 하객도 몇 명 안 되는 정말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부모도 없는 고아라는 걸 알고는 처음부터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데려온 거지 뭐. 친정도 없으니까 시집에서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1년 차, 도연의 회사 태성테크가 갑자기 대기업 납품 계약을 따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가 대박 났어. 서진그룹 계열사랑 납품 계약을 맺었다고. 도연은 신이 나서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도움이라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원래 능력이 있었어. 역시 박씨 집안 DNA는 다르다니까. 앞으로 우리 집안이 잘 될 거야. 도연 덕분에. 하지만 저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하고 사는 거야? 남편이 돈 벌어오는데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셨으니까요. 결혼 3년 차. 태성테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서진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직원도 100명이 넘어가고 매출도 급성장했습니다. 시댁은 큰 집으로 이사했고 시아버지는 고급 수입차를 뽑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 잘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박 사장님 대단하세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회사를 키우시다니.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제 아버지의 도움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시댁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는데 며느리는 애도 못 낳고 뭐 하는 거야? 아들 하나 없으면 나중에 어쩌려고? 이러다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겠네. 결혼 4년 차. 도연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또 회식. 이번 주만 벌써 4번째인데. 회사 일이 바쁘다니까. 이해 좀 해줘. 도연은 점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니 회사 일이니 하며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도연의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이 냄새는 뭐예요? 회사에서 여직원이 향수 뿌리다가 묻은 거야. 왜 그래? 아니에요. 저는 의심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도연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세린 오빠,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볼까요? 보고 싶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대체 이게 뭐냐고요? 은채야, 진정해. 그냥 회사 후배야. 회사 후배한테 보고 싶다는 말을 해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아, 그건 그 애가 좀 친근하게 대하는 스타일이라. 도연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돌아온 건 따가운 질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지. 애도 못 낳으면서 남편 마음이라도 잡아야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도연이.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울 리 없어. 내가 예민한 거야. 며느리가 남편을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채야, 내일 짐 싸. 현관문을 열며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할 거야. 변호사도 알아봤어. 다음 주에 조정 신청할 거니까 넌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도연아, 그게 무슨 재산 분할. 걱정 마. 어차피 내가 가져온 것도 없잖아. 위자료도 안 줄 거고.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자. 도연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거야. 애도 못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를 누가 원하겠어. 세린이가 훨씬 낫지. 내일까지 짐 다 싸서 나가. 우리 세린이 들어올 방 치워놔야 하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5년이었어. 5년 동안 난 뭘 한 거지? 신분을 숨기고 사랑을 믿고 이 집에 시집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과 모욕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월요일 약속 잊지 마세요. 이제 정말 끝낼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다, 딸. 아빠가 다 처리해 줄게. 월요일 아침 9시, 태성테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월요일, 당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일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보던 천장인데 오늘은 왠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이 천장도 마지막이구나.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의 아침은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5년 동안 모아둔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시어머니 취향에 맞춘 단정하고 수수한 옷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옷은 입지 않아도 되겠지.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개어 넣으면서 하나하나에 얽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베이지색 카디건은 시어머니 생신 때 입었던 옷. 그날 시어머니는 색깔이 너무 화려하다며 인상을 찌푸리셨죠. 이 회색 원피스는 도연 회사 창립 기념일 때 입었던 옷. 세린이 처음 우리 부부 앞에 나타난 날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상처였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결혼 전 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 아버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친구들과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그 사진 속에 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거울을 봤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본 제 얼굴이었습니다.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생기 없는 눈빛, 굳어진 표정.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똑똑, 문 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아직도 짐 다 안 쌌어? 곧 다 쌀 거예요. 세린이 제 방 안을 둘러보며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 방보다 넓네요. 여기 제 방으로 쓰면 되겠어요, 어머니. 그럼 우리 세린이 방이지. 이따가 인테리어 업체 불러서 다 바꿀 거야.
새 벽지도 바르고 가구도 새로 들여놓고 세리는 제가 5년 동안 써온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제 화장품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핑크색 벽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창가 쪽에 화장대 놓고 좋지, 좋아. 우리 세린이 취향대로 다 바꿔주마.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아직 이 방에 있는데 제 앞에서 인테리어 이야기를 하다니. 아, 그리고 언니. 세린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언니가 쓰던 화장품이랑 이런 거 다 버리고 가세요. 전 새 걸로 쓸 거니까. 중고는 싫거든요. 아, 그리고 옷장에 있는 옷들도요. 언니 옷 스타일이 너무 촌스러워서 전 못 입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래. 다 새로 사줄게. 우리 세린이한테는 명품으로 사줘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주세요. 뭐, 제 방에서 나가달라고요. 아직 제 방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내가 감히 누구한테 나가라고 해?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오늘까지는 법적으로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고아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고아 주제에.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무뎌진 걸까요? 나가주세요. 이거 봐. 진짜 뻔뻔하네. 세린아, 가자. 여기 있으니까 기분 나빠. 두 사람이 방에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월요일. 빨리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어. 짐을 다 싸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캐리어 2개에 제 5년이 담겼습니다.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도현, 그리고 세린. 네 사람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가족이 된 것처럼. 짐 다 쌌어? 도연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네, 그럼 나가. 열쇠도 놓고 가고. 현관 열쇠를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사용하던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은채야.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조정 나오라고 연락 가면 순순히 응해. 괜히 버티지 말고. 어차피 내가 가져갈 재산도 없잖아. 위자료 같은 것도 기대하지 마. 우리 아들 잘못 없어. 내가 며느리 역할을 못한 거지.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애도 못 낳고 집안일도 못하면서 뭘 바라는 거야? 그냥 조용히 나가. 저는 그들을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오만한 표정, 시어머니의 냉소적인 미소, 도연의 무관심한 눈빛, 세린의 승리한 듯한 얼굴. 이 얼굴들 다 기억해 둘게요. 월요일에 어떻게 변하는지 두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닦고 또 닦았던 바닥. 5년 동안 제가 정리하고 또 정리했던 거실. 5년 동안 제가 음식을 만들고 또 만들었던 주방. 이제 안녕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뒤에서 세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뭐 해드릴까요? 제가 파스타 잘 만들거든요. 오, 우리 세린이 요리도 잘하네. 역시 달라도 너무 달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뒤로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같은 시각, 서진그룹 본사 62층 회장실에서 서동혁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태성테크 건 어떻게 됐나? 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성테크와 당사의 모든 거래 내역입니다. 연간 거래액 150억,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합니다. 서동혁 회장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협력사 리스트는? 네, 여기 있습니다. 태성테크와 거래하는 1차, 2차 협력사 총 43개 업체입니다.
이 중 38개 업체가 당사와도 거래 관계에 있습니다. 좋아. 월요일 오전 9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서동혁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성테크와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한다고 공문 발송 준비해. 협력사들에게도 통보해. 태성테크와 거래를 지속하는 업체는 당사와의 거래도 중단한다고. 회장님, 그렇게 되면 태성테크는 망하겠지. 그게 목적이야.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따님 때문입니까? 서동혁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돈도 아니야. 내 딸을 괴롭힌 원수들이지. 알겠습니다. 5년 동안 내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신분을 숨기고 살면서 그 집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고아 취급받고. 서동혁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뒤에서 밀어줬으니까 그 회사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감히 내 딸 자리에 불륜녀를 앉히고 내 딸한테 설거지를 시켜.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펜꽂이가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지. 확실하게. 네, 회장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도 연락해. 태성테크 대출 연장 거부하도록. 특히 우리 계열은행은 즉시 회수 준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태성테크는 자금난으로 부도 나겠습니다. 그게 딱 좋아. 서동혁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62층 회장실. 5년 동안 내 딸 덕분에 호의호식했으면 됐어.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저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흰색 침대, 정돈된 책상,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야경. 시댁 작은 방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채야, 집 나왔어? 네, 아빠. 지금 호텔이에요. 잘했어. 내일부터는 내가 그 집안 사람들 걱정할 필요 없어. 아빠,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까지 해도? 은채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해. 그게 아빠 역할이야. 고마워요, 아빠. 내일 아침 9시 태성테크 박태식 사장 앞으로 서진그룹에서 공문이 갈 거야. 그 순간부터 그들의 지옥이 시작되는 거지. 네. 넌 그냥 편히 쉬어. 아빠가 다 처리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져.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 월요일 아침까지 14시간. 14시간 후면 태성테크는 서진그룹으로부터 거래, 중단 통보를 받게 됩니다. 14시간 후면 시아버지는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14시간 후면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된 샤워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을 되찾는 거야.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복수의 첫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30분.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오늘이 그날이구나.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시댁에서 입던 수수한 옷이 아니라 제가 원래 좋아하던 스타일의 옷. 진한 네이비 블라우스와 슬랙스. 단정하면서도 당당한 느낌이 드는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룸서비스로 아침을 주문했습니다. 크루아상과 오믈렛,
그리고 따뜻한 카페라테. 시댁에서는 항상 시어머니와 도연 먼저 차려드리고 제 식사는 남은 반찬으로 대충 때웠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아침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믈렛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맛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진짜 여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50분. 10분 후면 서진그룹에서 태성테크로 공문이 발송됩니다. 10분 후면 시아버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태성테크 사무실. 시아버지 박태식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계셨을 겁니다. 역시 우리 회사가 이번 분기도 잘 나갔어. 실적이 계속 오르고 있어. 비서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며 창밖을 바라보셨겠죠.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무것도 없던 회사를 이렇게 키웠으니 도연도 출근해서 영업팀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번 달 목표는 200억입니다. 다들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세리는 도연 옆자리에 앉아 달콤하게 속삭이고 있었겠죠. 오빠, 오늘 퇴근하고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까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님. 아버지 비서실장님의 전화였습니다. 은채 양, 방금 공문 발송되었습니다. 네. 태성테크 측에서 10분 내로 연락이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기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전 9시 5분. 태성테크 사무실에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들고 시아버지 사장실로 뛰어 들어갔을 겁니다. 사장님, 서진그룹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서진그룹, 뭔데? 시아버지는 여유롭게 서류를 받아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귀사와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함을 통보합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을 겁니다. 왜 갑자기? 저희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연락해 보겠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서진그룹 구매팀에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여보세요, 서진그룹 구매팀입니까? 저희 태성테크인데요. 방금 받은 공문이... 네, 맞습니다. 거래 중단입니다. 즉시 효력 발생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장님, 지시 사항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딸깍. 전화가 끊어졌을 겁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이럴 수가. 서진그룹이 우리 매출의 65%인데 오전 9시 20분.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였습니다. 은채야. 네, 아빠. 1단계 완료됐어. 태성테크에 통보했어. 네. 그리고 지금 협력사들한테도 연락 들어가고 있어. 태성테크랑 거래 지속하면 우리랑 거래 끊는다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빠, 그럼. 응. 오늘 하루 안에 태성테크는 거래처 대부분을 잃게 될 거야. 금융권에도 연락했어. 대출 연장 거부하고 회수 준비 들어간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5년 동안 내 딸 덕분에 잘 살았으면 됐어. 이제는 대가를 치를 시간이지. 오전 10시. 태성테크 사무실은 아비규환이었을 겁니다. 협력사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팩스, 이메일. 죄송합니다, 박 사장님. 저희도 서진그룹이랑 거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귀사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입장도 어려워서 미안합니다. 서진그룹 쪽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하나, 둘, 셋. 거래처가 하나씩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시아버지는 전화기를 붙들고 애원했을 겁니다. 김 사장님, 우리 10년 넘게 같이 일했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박 사장님,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서진그룹이랑 거래가 끊기면 저희 회사도 망합니다. 딸깍. 박 이사님, 다음 주 납품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취소입니다. 서진그룹 쪽에서. 딸깍. 도현도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을 겁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거래처들이 전부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서진그룹에서 갑자기. 서진그룹. 왜 서진그룹이 우리한테 이러는 겁니까? 모르겠다고. 아무 이유도 안 말해줘. 오전 11시.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비서실장님이었습니다. 거래처 43개 중 38개 거래 중단 확인. 태성테크 매출의 약 80% 증발 예상. 저는 문자를 보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80%. 하루 만에 매출의 80%가 사라진 겁니다. 이제 시작인데. 오후 2시. 은행에서 연락이 왔을 겁니다. 박 사장님, 다음 달 대출 연장 건인데요. 네네. 연장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본사에서 거부 결정이 났습니다. 뭐라고요? 왜 갑자기? 박 사장님 회사 신용도가 급락했다고. 그리고 주거래 은행에서도 회수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수. 지금 당장 갚으라는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시아버지는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쳤을 겁니다. 이럴 수가. 대출금이 50억인데 지금 당장 어떻게 갚아? 오후 3시. 시아버지는 비서를 불렀을 겁니다. 이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사장님, 혹시 서진그룹 쪽에 누가 계십니까? 아는 분이라도. 그때였을 겁니다. 시아버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잠깐. 서진그룹. 5년 전 갑자기 서진그룹 계열사와 납품 계약이 성사되었던 일. 그때는 도연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도연아. 네. 아버지. 네, 장인. 5년 전에 서진그룹이랑 계약할 때 누가 중간에서 도와준 사람 없었어? 아니요.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하고. 그게 아니라 누가 우리 회사를 서진그룹에 소개했어. 누가? 도연은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냥 우리 회사 실력으로. 시아버지는 컴퓨터를 켰을 겁니다. 그리고 서진그룹을 검색했을 겁니다. 서진그룹 홈페이지, 경영진 소개 페이지, 회장 서동혁.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 사람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을 겁니다. 5년 전 도연 결혼식 날 식장 밖에서 잠깐 은채와 이야기하던 중년 남자. 아버님이세요? 은채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었죠. 아니에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그때 그 남자의 얼굴, 그리고 지금 모니터에 비친 서진그룹 회장의 얼굴. 같은 사람. 아니, 확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시아버지는 더 검색했을 겁니다. 서진그룹 회장 가족.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진그룹 서동혁 회장 일가는 막내딸은 극도로 사생활 보호. 막내딸 사진은 없었습니다.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정보가 있었습니다. 막내딸 이름 서은채 가명 사용 추정. 서은채.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설마. 급하게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을 겁니다. 서진그룹 회장 딸 서은채. 몇 개 안 되는 기사 중 하나에 흐릿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 사진. 멀리서 찍힌 흐릿한 뒷모습. 하지만 그 옆모습이 이게 며느리 은채와 똑같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시아버지는 책상 서랍을 뒤졌을 겁니다. 도연과 은채의 결혼식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을 꺼냈을 겁니다. 사진 속 은채의 얼굴. 그리고 모니터에 비친 흐릿한 뒷모습의 여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진그룹 회장 막내딸.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5년 전 갑자기 성사된 서진그룹과의 납품 계약.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던 계약 조건들. 금융권의 파격적인 대출 지원. 협력사들의 적극적인 협조. 모든 것이
서은채 때문에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우리가 성공한 게 전부 며느리 덕분이었어. 손이 떨렸을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은채가, 아니 서진그룹 회장이 등을 돌린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복수를 하는 거야? 오후 4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은채야, 나 아버지야.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고아 주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자리에는 불륜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서진그룹 회장 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전화를 하는 겁니까?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전환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았겠죠. 당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월요일 오후 5시,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렌치 코스 요리, 전체, 수프, 메인, 디저트까지. 시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식사였습니다. 포크로 스테이크를 자르며 문득 생각났습니다. 시댁에서의 저녁 식사. 항상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도연 먼저 차려드리고 저는 남은 음식으로 먹었죠. 며느리는 나중에 먹어. 시부모님 먼저 드셔야지. 국 좀 다시 끓여. 반찬이 이게 뭐야? 맛없어. 매일 저녁이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은채야, 어머니야,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이제 와서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고아 주제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세린한테 방을 빼앗겼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문자를 지우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후 7시, 시아버지는 재무팀장을 불렀을 겁니다. 지금 우리 회사 현금 유동성 어떻게 돼? 사장님, 심각합니다. 서진그룹 거래가 끊기면서 매출의 65%가 사라졌고 협력사들까지 이탈하면서 추가로 15%가 더. 그러니까 총 80%가 날아갔다는 얘기지? 네. 그리고 은행에서 50억 대출 회수 통보가 왔습니다. 2주 안에 갚아야 합니다. 2주? 지금 당장 현금이 얼마나 있어? 12억 정도입니다. 12억으로 50억을 어떻게 갚아? 그게 방법이 없습니다.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2주 안에는. 시아버지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을 겁니다. 제길,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며느리를 잘못 대해서. 재무팀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을 겁니다. 사장님, 혹시 사모님께 부탁을. 사모님, 은채 말이야? 네, 사모님이 서진그룹 회장 따님이시라면 지금 전화를 안 받아. 문자도 안 읽어. 시아버지는 머리를 쥐어뜯었을 겁니다. 오후 8시, 도연은 세린에게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세린아, 오빠,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 무슨 일 있다면서요? 세린아,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뭐라고요? 미안해. 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오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제만 해도 괜찮았잖아요. 은채가 서진그룹 회장 딸이었어. 전화기 너머로 세린의 숨소리가 멈췄을 겁니다. 거짓말이죠? 아니야. 진짜야. 5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았던 거야. 그럼 우리가 칠순 잔치 때. 그래. 서진그룹 회장 딸 자리에 너를 앉힌 거야. 그래서 지금 회사가 망하고 있어. 오빠, 미안해, 세린아.
나 지금 은채한테 빌어야 해. 용서를 빌어야 해. 안 그러면 우리 가족 다 망해.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미안해. 딸깍. 도연은 전화를 끊었을 겁니다. 세리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있었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승리자였던 그녀. 오늘은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후 9시.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결혼 첫날 밤, 시어머니는 제 방에 들어와 말씀하셨죠. 은채야, 우리 집안 규칙이 있어. 며느리는 시부모님보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해. 알겠지? 네, 어머니. 그날부터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5년 동안 살았습니다. 결혼 6개월 차.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이 집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집안일이나 열심히 해.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결혼 1년 차. 명절 때마다. 친정도 없는 게 명절에 어디가. 여기서 일이나 해. 다른 며느리들은 친정에 다녀오는데 저는 혼자 시댁에서 20명 분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3년 차. 도연의 생일날. 제가 정성껏 준비한 케이크를 보고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이게 뭐야? 사온 것도 아니고 집에서 만들었어. 우리 아들 생일인데 이런 걸로? 저는 그날 눈물을 삼키며 케이크를 다시 사러 나갔습니다. 결혼 4년 차. 도연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남편이 밤 늦게 들어오는 게 다 며느리가 집을 편하게 못 만들어서야. 시어머니는 제 탓을 하셨습니다. 결혼 5년 차. 칠순 잔치날. 제 자리에 불륜녀를 앉히고 저한테는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200명이 보는 앞에서요. 그 모든 걸 참았어요.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핸드폰을 들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채야. 아빠, 내일은 뭐 할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금융권 압박을 강화할 거야.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전액 회수 들어간다. 네. 그리고 태성테크 공장 건물 압류 준비 들어간다. 저당권이 우리 계열사 은행에 있거든. 건물까지요? 응. 5년 동안 내 딸이 당한 만큼 그들도 똑같이 당해야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빠가 복수해 줄게. 끝까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집.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서진그룹 회장 딸한테 설거지를 시켰어. 손이 떨렸을 겁니다. 고아 주제라고. 그렇게 말했어. 머릿속에서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명절마다 은채 혼자 일하게 했던 것. 생일 때마다 선물 하나 안 해줬던 것. 아프다고 해도 며느리가 그 정도로 아파라며 무시했던 것. 친구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별로야라고 말했던 것. 하느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경제지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태성테크 부도 위기, 서진그룹 거래 중단 후 협력사 80% 이탈, 금융권, 태성테크 신용등급 하향 조정, 대출 회수 움직임, 업계, 태성테크 이번 주 내 부도 가능성 높아.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아버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카메라 플래시를 받고 있는 도연. 저는 호텔에서 태블릿으로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다 계획하신 거예요? 일부는 계획이고 일부는 자연스러운 결과야. 서진그룹이 손 떼면 금융권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뻔한 거잖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은채야, 오늘 오후 2시에 주거래 은행에서 박 사장한테 연락할 거야. 무슨 연락이요? 대출금 50억 전액 즉시 상환 요구. 3일 이내에 못 갚으면 공장 건물 압류한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공장 건물까지요? 당연하지. 그 건물 저당권이 우리 계열사 은행에 있어.
5년 전에 내가 특별히 저금리로 대출해 줬던 거야. 5년 동안 내 딸 덕분에 낮은 이자로 큰 건물 쓰면서 돈 벌었으면 됐지. 이제는 돌려받을 시간이야. 오후 2시. 시아버지는 은행 지점장실로 달려갔을 겁니다. 지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점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을 겁니다. 박 사장님, 대출금 전액 상환 통보서입니다. 전액 상환이요? 50억을? 네. 본사 지시 사항입니다. 3일 이내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3일. 그게 말이 됩니까? 50억을 3일 안에 어떻게 구합니까? 죄송합니다. 본사 결정입니다. 지점장님, 우리 10년 넘게 거래했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지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겁니다. 박 사장님, 서진그룹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은행도 어쩔 수 없어요. 서진그룹. 그리고 3일 내 상환 못하시면 담보로 잡힌 공장 건물 압류 절차 들어갑니다. 건물까지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네, 영업을 못 하시게 됩니다. 시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을 겁니다. 저녁 7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채 씨, 저 세린이에요. 오세린. 세린의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은채 씨, 제발 도연 오빠 좀 살려주세요. 회사가 망하면 오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칠순 잔치 때 언니 자리에 앉은 거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세린 씨. 네네. 세린 씨는 주방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그건. 도연 오빠는 이제 제 거예요. 언니는 이제 끝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은채 씨, 그건 제가 철이 없어서. 그리고 설거지 열심히 하세요, 언니. 이게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 테니까. 이렇게도 하셨고요. 세린 씨,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 맞았어요. 설거지가 제가 그 집에서 한 마지막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린 씨 차례예요. 끝나는 거요. 안 돼요. 은채 씨. 딸깍.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밤 11시. 시댁 거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도연이 모여 앉아 있었을 겁니다. 50억. 50억을 3일 안에 어떻게 구해? 시아버지는 머리를 쥐어뜯었을 겁니다. 우리 집 팔아도 20억밖에 안 돼. 차 팔아도 5억. 그래 봐야 25억. 여보, 내 적금이랑 보험 해지하면 3억 정도 나와요. 28억. 그래 봐야 28억이야. 22억이 모자라.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적금하고 주식 팔면 2억 정도. 30억. 겨우 30억이야. 20억이 더 필요해.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여보, 은채한테 빌어야 해요. 다시 한 번만. 안 받는다니까. 전화도 안 받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그럼 직접 찾아가요.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무릎 꿇고 빌어요.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도연아, 너 은채 핸드폰 위치 추적 안 돼? 그게, 저도 차단했어요. 모든 연락처에서 차단됐어요. 제 길. 시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5년 동안 우리가 뭘 한 거야? 수요일 아침. 저는 아버지와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일식당. 프라이빗 룸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은채야,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아빠 덕분이에요. 오늘 은행에서 통보했다며? 네, 들었어요. 아버지는 사시미를 한 점 집어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채야,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아빠? 끝까지 갈 거니?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냐는 거야. 지금 멈추면 그래도 회사는 살릴 수 있어.
작아지겠지만, 하지만 3일 후에 건물까지 압류하면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 길거리에 나앉게 돼.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래도 괜찮겠니? 저는 5년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던 날들, 고아 주제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들, 명절마다 혼자 일하던 기억들, 도연의 냉대, 시어머니의 무시, 그리고 칠순 잔치 날, 제 자리에 앉아 웃고 있던 세린, 설거지를 하며 흘렸던 눈물. 아빠, 응, 끝까지 갈래요. 그들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그럼 아빠가 끝까지 도와줄게. 목요일 새벽 6시, 시아버지와 도연은 서진그룹 본사 앞에서 서 있었을 겁니다. 추운 11월 날씨에 코트를 여민 채 출근하는 직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7시, 8시, 9시. 하지만 은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안 오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10시, 11시. 오전 내내 기다렸지만 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길, 어디 있는 거야? 이미 늦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상처는 하루 이틀 눈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후 2시 50분. 저는 호텔 라운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10분 후면 태성테크 공장 건물에 압류 딱지가 붙습니다. 10분 후면 시댁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은채야. 네, 아빠. 5분 후 집행관이 현장에 도착한다. 네, 괜찮겠니? 마음이 흔들리진 않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흔들렸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빠. 그들이 저한테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딸 고생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태성테크 공장 건물 앞, 집행관과 은행 직원들이 도착했을 겁니다. 시아버지는 공장 정문에서 그들을 막아섰겠죠. 안 됩니다. 제발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박 사장님, 비켜 주십시오. 법적 절차입니다. 제발요. 이 건물을 빼앗기면 우리는 영업을 못합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집행관은 냉정했을 겁니다. 대출금 50억을 상환하지 못하셨습니다. 압류 절차 진행합니다. 직원들이 건물 정문에 빨간색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건물은 채무 불이행으로 압류되었음.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끝이야. 다 끝이야. 공장 안에서 직원들이 나왔을 겁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월급은요? 다음 주 월급날인데 회사가 망하는 겁니까?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겁니다. 도연도 현장에 있었을 겁니다. 압류 딱지가 붙는 걸 보며 눈물을 흘렸겠죠. 아버지, 정말 끝인가요? 그런 것 같구나. 오후 4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태성테크 공장 건물 압류, 사실상 영업 중단, 직원 100여 명 실직 위기, 박태식 사장, 죄송하다 사과. 저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원한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걸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들이 자초한 거야. 5년 동안 저한테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같은 시각, 도연은 세린에게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린은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문자를 보냈을 겁니다. 세린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린은 이미 떠난 겁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도망친 사람.
그게 바로 오세린이었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쥐고 멍하니 서 있었을 겁니다. 결국 혼자 남았네. 오후 7시 시댁 거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도연이 모여 앉아 있었을 겁니다. TV에서는 태성테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이 압류되는 장면, 직원들이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 빨간 압류 딱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은채를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은채는 전화도 안 받고, 세린도 떠났고, 회사도 망했어요. 우리한테 남은 게 뭡니까?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 10시.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시댁의 운명이, 제 복수가. 핸드폰을 들어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내일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다, 딸. 내일 오후 3시 공장 건물 압류 절차 시작한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에요. 금요일 아침. 가정법원 이혼 조정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선임해 주신 대형 로펌의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서은채님, 오늘은 조정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재판으로 가셔도 됩니다. 재판으로 가고 싶어요. 공개적으로 모든 걸 밝히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실 앞,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본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초췌하고 수척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은채야.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은채야,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법정에서 하죠. 변호사 통해서요. 은채야. 도연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박도연 씨, 의뢰인께 접촉하지 마십시오.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도연은 손을 걷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조정실. 조정위원이 양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쌍방의 의견을 듣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청인 서은채 씨는 피신청인 박도연 씨의 지속적인 불륜 행위와 가정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피신청인 측 입장은 도연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합의 이혼을 원합니다. 신청인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재산 분할, 위자료, 모두 신청인 측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도연의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만, 피신청인 박도연 씨가 신청인께 직접 사과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합니다. 서은채 씨, 한 번만. 5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요. 이제는 늦었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으로 가실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채야, 제발.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정실 바닥에, 제 앞에,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도연 씨. 은채야. 저한테 무릎 꿇지 마세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은채야. 세린 씨한테나 꿇으세요. 그 사람이 당신 옆에 있어 줄 거예요. 아니야. 세린은 이미 떠났어.
회사 망하니까 연락도 안 받아.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 혼자 남았네요. 저처럼. 은채야, 제발.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갑시다. 은채야, 은채야. 뒤에서 도연의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은채야.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원 복도 한가운데서 은채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제발,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한테 무릎 꿇는 건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어머니가 미쳤었어. 정신이 나갔었어. 내가 서진그룹 회장 딸인 줄 알았으면. 그 말에 저는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은채야. 어머니는 결국 그것밖에 안 보이시는군요. 제가 서진그룹 회장 딸이어서 살려달라는 거죠. 만약 제가 정말 고아였다면 어머니는 지금도 저를 무시하셨을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 5년 동안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아 주제에 친정도 없는 게 애도 못 낳으면서 이런 말들 기억하세요? 은채야, 그건. 저는 그 모든 말들을 기억해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칠순잔치 때 뭐라고 하셨죠? 주방 가서 설거지 좀 도와줘. 인력이 부족하대. 200명 앞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에는 남편의 불륜녀를 앉히셨고요. 은채야,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가방을 고쳐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안 돼, 은채야. 5년 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은채야, 제발, 우리 집도 빼앗기고 회사도 망했어. 우리 어떻게 살아? 어머니도 5년 동안 저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안 돼, 은채야.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 무릎 꿇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원해서일까요? 아니면 슬퍼서일까요? 5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법원을 나섰을 때 아버지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은채야, 울지 마. 넌 잘못한 거 없어. 아빠, 제가 너무한 건 아닐까요? 아니야. 넌 당연한 걸 했어. 5년 동안 참은 것도 대단한 거야. 아버지는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생각은 지워. 내 인생을 살아. 네, 아빠.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법원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겨진 시댁 식구들도. 안녕히 가세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일주일 후, 서진그룹 본사 62층 회장실.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채야, 앉아. 네, 아빠. 아버지는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사회 결의서야. 읽어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은채, 서진그룹 부회장 선임건. 아빠, 이게 내가 5년 동안 쉬었잖아. 이제 다시 일해야지. 하지만 갑자기 부회장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넌 원래 실력이 있었어. 5년 전에 신분 숨기고 평범하게 살겠다고 해서 회사 그만뒀지만 내 능력은 여전해. 그리고 은채야. 네, 아빠. 이제는 내 실력으로,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 숨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내 사무실 준비해뒀어. 1년 후, 봄날의 어느 오후, 저는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고 저는 제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걸까요? 5년 동안 받은 상처는 복수로 갚아졌지만 그 상처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무너지는 걸 보며 느낀 쾌감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자유로워요. 저는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앞을 향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댁도, 도연도, 그 5년의 시간도 모두 제 인생의 한 페이지였을 뿐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페이지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은채야, 요즘 어때? 좋아요, 아빠. 일도 재미있고, 사람들도 좋고.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근데, 후회는 안 해? 뭐가요? 시댁을 그렇게까지 무너뜨린 거.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빠. 후회는 안 해요. 그들이 저한테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대가였어요. 하지만 복수가 끝나고 나니까 그냥 허전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인간이야, 은채야. 복수는 통쾌하지만 결국 빈자리만 남기지. 네, 그래도 넌 잘했어. 5년 동안 참은 것도, 복수한 것도,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선 것도.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행복을 찾아. 복수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 고마워요, 아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도연과 사랑에 빠졌던 순진했던 저.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저.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상처받으면서도 참았던 저. 그리고 지금 복수를 끝내고 제 자리로 돌아온 저.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핸드폰을 들어 메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서은채의 새로운 인생 목표. 1점 회사에서 더 큰 성과를 내자. 2점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자. 3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즐기자. 4점 더 이상 신분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5점 나 자신을 사랑하자. 메모를 저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무너지고, 일어서고, 복수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에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그룹 부회장 서은채로서의 당당한 하루가. 3년 후, 서진그룹은 제 리더십 아래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시댁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자주 드나든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재혼했다가 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들 사시는구나. 더 이상 복수심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이었습니다. 한때 제 인생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지나간 과거의 사람들.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62층 회장실에서 서울을 내려다봅니다. 5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신분, 5년 동안 참아야 했던 모욕,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서진그룹 부회장 서은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벚꽃 향기가 실려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서은채입니다. 서진그룹 부회장이자 한 사람의 여성이자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숨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선택한 가장 큰 복수입니다.